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네. 자, 이제 공부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이제 2학기 공부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마음껏 쉬게 해주고 놀게 해주는 거 좋지만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어머님들이 챙겨주셔야 하는 일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많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항상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영어 교재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질문 중에서 영어 교재들이 너무 화려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학년이면 저학년대로, 고학년이면 고학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도 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교재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환경이 ESL 환경이냐, EFL 환경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SL 환경은 뭐고 그럼 이 FL 환경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 SL 환경은요.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갔더니 우리 가족끼리는 집 안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죠. 문을 열고 나가면 어때요? 네, 외국인, 그리고 네이티브죠. 미국 사람이 밖에서 막 영어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서바이벌로 살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학교 또는 이제 거기에서 뭐 교습을 받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린 대부분 원어민으로부터 이제 영어 학습을 받게 되겠죠. 이 상황은 우리나라 ESL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EFL 환경인 거예요. 우리는 외국어로서 이 영어를 배우는데요. 가정에선 당연히 우리말 쓰죠. 그리고 우리가 문 열고 나가서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도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원어민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EFL 상황이라고 합니다. ESL 상황과 EFL 상황이 처한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맞는 교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원어로 된 것이 당연히 좋죠. 원서로 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재도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ESL 교재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게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조금은 다른 환경에서 그 교재를 썼을 때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용으로 가정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때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지시문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는 당연히 원서를 봐야 되지만 학습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원서를 그렇게까지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 요즘에 EFL 교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들이 훨씬 더 좋아요. 좋은 교재들도 훨씬 많고요. 개발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에서. 그래서 저는 EFL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EFL 학습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교재들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재들 위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가장 첫 번째 EFL 교재의 첫 번째 책이 뭘까요? 대표 책? 네, 바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입니다. 제가 교과서 얘기 굉장히 자주 하죠. 근데 정말 이번에 낸 책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EFL 교재의 선두주자죠. 가장 대표적인 책은 영어 교과서입니다. 이제 영어 교과서는 4대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활용만 하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듣기 교재는요, 저는 이제 어휘 교재처럼 초등 시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증 시험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토셀이나 아니면 주니어 터플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해당하는 시험의 기출 문제집 정도를 풀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리딩 교재에서 이 리스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리딩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이 어떤 교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원서도 괜찮고요. 우리나라 국내 교재도 괜찮아요. 국내 교재도 이제는 많이 발전을 해서 원서들과 견주었을 때 그렇게 문맥상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런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초 학습자인 경우에는 아주 텍스트의 길이가 길거나 심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교재로 좀 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중등 이후에 원서로 된 그런 독해 문제집들을 추가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는요, 일단 문장의 길이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문장 길이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단락 정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확인하실 때요, 반드시 리딩 교재에 QR이 들어가 있는 교재를 선택하세요. 제가 아까 리스닝 말씀드리다가 리딩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QR을 통해서 우리가 리딩을 지문으로 읽지만 그걸 아이들이 귀로 듣고 딕테이션 해보는 연습을 하면요, 듣기 교재를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QR코드가 반드시 내장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서에 잘 없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EFL 교재에 많이 들어있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QR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리딩 교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딩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vocabulary라고 해서 어휘가 정리가 먼저 앞에 되어 있는 그런 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 교재이긴 하지만요, 리딩 교재를 아이가 풀고 그 다음에 comprehension, 이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풀이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조직을 해보는 거예요. 조직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표에다 넣어 본다든지 아니면 짧은 글로 다시 한번 써보거나 요약을 해본다든지 이런 활동이 있는 그런 문제집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자, 워크북은요, 아이가 학습량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워크북까지 푸시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본교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EFL 교재가 ESL 교재들에 비해서 부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가 자료를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어휘 테스트지라든지 아니면 해석을 해보는 그런 테스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독해 문제집을 고를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QR 있는지, 그 다음에 어휘가 앞에 정리가 먼저 되어 있는지, 문제 부분에서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리딩 분량은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어머님이 안에 내용 보시고 교재들이 다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들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문법은요, 여러분, 제가 초등 5학년 이후부터는 문법서,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서는 꼭 이 책은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My First Grammar, 이 시리즈는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드릴처럼 패턴처럼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5, 6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법서를 고르실 때는요, 문법에 반드시 어떤 걸 보셔야 돼요? 목차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목차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필요 없는 것들, 너무 어려운 것들, 그런 문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책에 이제 뒤에 부록에다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주로 학년별로 다루고 있는 그 문법 사항들을 적어 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현재 완료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이것들이 조금 중학교 중반 이후에 배우는 그런 문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들은 너무 많이 그런 중등 문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우리 아이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하는 초등 초반에 시작하는 친구인데 그런 문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법들은 조금 빼시고 네, 우리가 기본적인 초등 때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문법 내용까지가 좀 잘 정리돼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법 교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영역별로 어떤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은지 그 교재에서 어떤 지점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ESL 상황이 아니고 EFL 상황이니까 우리가 EFL 상황에서 가져가야 되는 교재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ESL 원서에만 너무 학습서도 원서에만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외 공고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국내 교재 너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교재가 너무 많아서 너무 화려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어휘나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한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초등 시기에는 크게 필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이랑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보셔라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랑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좋은 영상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